오늘은 카트랜드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자는 장근서이라고 합니다. 팀원은 이설순자, 송우소, 요흥우, 진호천 5명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차입니다. 크게 5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기분 계획, 두 번째는 공간 설정, 세 번째는 요구 분석, 네 번째는 환경 분석, 다섯 부분은 우수 사례입니다. 소재 조사입니다. 용간의 출소는 크레이지레이션 게임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한국 네이스 회사가 2004년 6월에서 개발한 온라인 네이션 경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쉽게 배울 수 있고 혼자서도 놀 수 있고 팀전에서 팀원 그 의식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게임 방식은 숲, 사막, 빙하, 묘지, 광산 등 여러 가지 지도도 있습니다. 이 소재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쉽게 배울 수 있고 혼자서도 놀 수 있고 팀전에서 하려 의식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교력과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 속의 세계를 현실로 옮겨서 사람들이 친구가 나선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려 하는 것은 조진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카트 난이도 하자 예시입니다. 2007년 5월 12일 카트랜드 영국 크레이신 자동차 미디 커플과 하려 카트 라이더 미디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에 카트 라이더는 관련 애니메이션도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28일 카트 라이더와 나이 프렌드 회사 했습니다. 소재는 덕구를 놓았습니다. 소재 조사 부분입니다. 소재의 매력, 이 소재의 매력,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그의 게임 속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과 레이싱 경기에 결합해서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매년의 시즌마다 다양한 테마별 시나리오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테마파크는 주제는 카트를 타고 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의 분모와 문화를 알아보고 배우는 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테마파크의 매력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불편한 점에서 저의 카트랜드 오시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스토리라인과 주제 아시아 여행입니다. 우선 저의 테마파크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의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제2코스는 중국 경기가 보완된 시내 공간입니다. 중국의 전통 건조가 현대 건조, 여사저 건조 코스를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통해 중국 경기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하도록 합니다. 제2코스에 또 일본 경기를 보완된 실내 가상 코스입니다. 여기는 VR 기술을 통해 이용자가 실서 안내서 맨눈 3D 효과를 체험할 수 있고 진짜 도시에서 운전하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3코스입니다. 이거는 최종 모조지입니다. 항구는 여기 자동차 경주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의 분모도 알아봅니다. 지금 캐릭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촌촌은
촌촌은 중국 문화 좋아하고 중국 풍경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 캐릭터의 이미지와 요구로 요구로 중국성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소도를 무서워해서 높은 소리도 무서고 그래서 이 커피 이미지를 역으로 일본송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타오는 보시다시피 타오 운전을 잘하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국송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캐릭터를 대신하고 동부들 친구의 아시아 여행이라는 스토리 나인을 만들어왔습니다. 카트랜드를 출발하고 중국, 베이징, 상하이, 티베트 등 도시에 만난 동무들과 어긴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동무들은 추조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찾아갑니다. 일본성에서 일본 친구들 도움을 받고 단서를 따라 최종 모조지근 한국 부산에 도달했다는 쫓아있는 이야기를 줄거리를 부여했습니다. 이 부분은空간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저의 테마파크는空간 페이지는 이야기를 줄거리를 팔자에 따라 분부하였습니다. 카트랜드는 먼저 들어가면 첫 번째 단계는 중국성입니다. 한국 테마파크 안에서 첫 단계는 차이나타워를 세우면 사람들이 이게 다른 차이나타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다는 심리적 전략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일본성입니다. 현대 기술을 보완해 가지고 어른들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중간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은 테마파크 중심 경기와 문화 풍경이는 한국성입니다. 지금부터 차이나타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시아는 가장 많이 생각나는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스는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도시가 많아서 그 중에서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세 가지 도시를 골랐습니다. 각각 베이징, 상하이 및 테베트로 매파규가 하나씩 도시를 대표합니다. 3D 기술을 통해 중국 대세 이등 코스에서 중국인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미션 중 동물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하면 특색이 있는 기념 페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카트 안내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 설정은 게임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환경 부분은 3D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키에서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1. 차량용 카메라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발견한 후 촬영 쓰는 카메라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용 카메라 포트입니다. 운전 중 사진 찍기 매우 위험해서 그래서 카메라처럼 저점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 동물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누른 단주 버튼입니다. 게임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저거는 운전하는 위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소외선 간직기. 차에 저외선 간지 기구 있기 때문에 동물이 다가올 때든 동물이 생기면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미리 준비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운전 2회, 게임 2회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차이나타운은 이 공간적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를 많은 세 가지 코스에 따라 하나는 큰 경주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차이나타운은 놀이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를 타면 초파귀는 부경입니다. 차를 타면서 팬더가 나옵니다. 차 안에 순서가 있어서 팬더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사진 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팬더는 10초 동안 나오기 때문에 차량용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야만 합니다. 카트에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어서 촬영을 성공하면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트를 팬더의 피부 모양으로 변화할 수 있고 팬더 카이도는 3D 사운드로 도서 사인 형식으로 관광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팬더는 QRA 형식으로 형수들에게 재현과 설명을 필요한 부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팬더는 고궁에 가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말하기 나는 왕이 사는 공장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주변 환경을 바로 이용자들 원하는 곳으로 바꾸게 됩니다. 설명 듣기를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이와 티베이트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여기는 베이징 부분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세 가지 관광지로 선택하고 그거 3D 기술들로 소키의 주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미션 부분 숨어진 근사호를 찾아서 상하이 기념徽章 1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티베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인기 관광지를 골랐습니다. 여기도 미션을 숨어진 이는 티베이트 용양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티베이트 기념 회장을 입학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2코스는 1분송입니다. 1분은 소도를 무서워하는 커피처럼 내신 경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제한 장소입니다. 코스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전면 도사,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로 진짜 이용자 옆에 있는 것처럼 재현을 합니다. 우선 일반 모드와 미션 모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실소로 들어가면 문을 닫고 순간부터 기계를 내부의 3D 영상 기술을 활용하고 도라에몽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끝난 후 차의 흔들림으로 이용자가 도시 속의 화면으로 떨어지는 듯이 실현합니다. 핸드에 있는 포트는 넓고 일반 모드를 선택하면 전면 도사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코스를 간단히 설명하고 사용자가 기계의 조종감을 믿고 기계가 자동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 모드에서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세 도시에서 주로 관람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화면 속에 도시의 애니메이션 인물과 관련된 퀴즈를 내주면서 코난은 도움으로 게임을 진행시키는 역할입니다. 물론 초록색 버프는 누르면 원하지 않는 단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종주는 도착하기 전에 3개 이상의 퀴즈를 풀어야 완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션 모드는 앞에 전판과 같고 화면 속으로 가면 앞에 충구성의 스토리라인 따라서 동물 찾아는 미션을 하는 것입니다. 코리에는 동물이 왔던 흔적과 관련 캐릭터가 보이면 조종칸을 밀고 기계가 지동하는 소리가 내면서 주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관련 캐릭터를 옆에 지나갈 때 차량에서 힌트를 주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동물들이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숨겨진 힌트가 있다면 코난 씨가 찾아주습니다. 일반 모드와 같아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거부하여 그래 지나갈 수 있지만 동물을 모든 관련 이야기와 힌트를 찾는 후에야 정점에 도달해야만 임무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미션을 마치고 바로 최종 당선은 한국선을 도달합니다. 이어서 한국선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일본선을 미션 완성되고 판다와 사슴의 발견을 그로 주제의 도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주제의 도시는 당연히 수도 외주입니다. 이곳에서 카트 재현의 한 명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10월 코스로는 부산의 바다바람과 동백구, 은행나무가 삭개종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하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산 문화를 느끼면서 도장 숙지하고 테마파크의 숨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선의 교지 모든입니다. 수도 스피드 경기이라서 계속 개인 경기에서 6명 선수 같이 경기해서 1등 선수를 힌트 미션 열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 미션은 한국성 주변 공주물이랑 붙자마자에서 체크하여입니다. 지역에 틀 수 있는 물품이랑 이야기를 발견하며 미션 완성입니다. 이런 설치 무조는 더 많은 관광객들 한국과 부산의 문화와 뒷이야기 예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다음 페이지는 제2의 도시인 부산에는 여사 문화로 풍부하고 명물 관광지도 많습니다. 건촌 문화만과 신성되는 부산의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것들도 모두 대량의 여행기를 끌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선 코스 소개합니다. 동백구는 부산의 시화로서 시발 동백구를 집회하는 것은 부산 문화를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요교는 코스 중간에 위치한 은행나무와 요교는 테마파크 야외 코스의 명소로 구명지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이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장과 기념품 판매소는 이곳에 가면 숨은 도장을 받을 수 있고 숙지를 마친 뒤에는 치유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용자 분석입니다. 인터넷의 조사 결과에 보시면 현재 카트라이더 모바일 게임에서 여성 이용자의 비율 남성 이용자보다 높다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트란드 테마파크의 주요 대상을 23시대의 여성으로 정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복귀는 시대보다 23시대는 자유로운 소비 관리와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도시 부산의 인구 비료에 따라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 시장 수요의 면에서 23시대의 요소는 저희 테마파크의 운영에 대해 아주 유리합니다. 게임하는 남녀 이용자에게 심리적인 요소를 분석하는데 남자들의 게임에서 이긴다는 만족감과 미신 통장에 관심이 갖고 같습니다. 여자들은 친구와 가족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게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이 심리적 향상으로 테마파크의 오프라인 홍보에 큰 도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트란드에 대해 몇 문장도 같이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게임에서 남성 이용자보다 여성 이용자가 더 많지만 실제 레이싱 경기에서 남성 이용자가 훨씬 더 많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테마파크는 10대 어린이과 미취학 아동 위주 23시대의 사람들이 여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잠깐 해외 시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 카트라이더 모바일 게임 중국 시장 출시되었는데 당일 대기 인원 수는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는 월가는 아니 하루마다 새로 생긴 이용자의 인원수입니다. 평균 매일 100만 명 정도로 가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게임을 통하여 테마파크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환경 분석입니다. 부산은 한국의 동남부에 있고 한국의 항구와 제2의 대도시로서 우리의 테마파크 경성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선정 이유는 첫 번째는 주로 시장 상황과 경제 시장 상황 두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와 학교가 테마파크의 상대 소비자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에는 같은 종류의 테마파크가 없습니다. 부산의 평균 인구수는 서울 2배보다 낮지만 연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국내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WOT 분석입니다. 네 가지 방면은 있습니다. 간접은 첫 번째는 증권을 투입했는데 시가총 교호 효과, 두 번째는 다자 완성 정부 조시입니다. 세 번째는 빈틈 없는 소비입니다. 야장은 첫 번째는 누리기구는 비교적 단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가 적으면 줄여서 것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녀 관광객의 비율을 비할 수 있다 비교적 단위합니다. 기회는 아시아가 있는 풍경의 해외 여행이 오는 여행객들에게
아이들에게 세다는 경향을 갖춰다 줍니다. 위헌은 이프쿠스는 외화로 사용할 심리적 종결과 현기증이 날 수 입니다. 다음 부분은 우수 사례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송정구제 자동차 테마파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테마파크는 중국에서 가장 완비된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둘이 BMW를 수입하고 있고 일본 러시아 토요타 등등 유명한 자동차까지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파크는 자동차 사업 문화, 관광, 월시, 구제, 내조 문화, 생태 경관 등이 보완하고 테마파크입니다. 다음은 시장 소유 분사입니다. 송정시는 중국의 경제 특구 신정은 난하이 연안에 있고 주장상가주의 배후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가까고 효과는 매우 만나서 소비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단일 테마파크 아니고 다른 공일체가 된 테마파크입니다. 그리고 부산도 항구 도시이고 요은호수가 부족합니다. 이어서 투자원가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시트로 구성된 시선과 오라 활동 역시 이 테마공원의 특징과 눈에 띄는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공원 대하 국급 아파트 근처입니다. 세 번째는 테마파크 홍보에 드는 투자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인구密도 분석입니다. 신주는 2019년 상주 인구에 따라서 남성 인구 훨씬 여성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높은 소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국의 제1 대도시 소비도 서울 단입니다. 저희 팀랑 이 신정 자동차 테마파크랑 저희 테마파크랑 비교도입니다. 이주 전에 첫 번째는 레이싱을 주제로 테마파크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싱 제형 프로그램입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는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 라이더 게임을 주제로 테마파크입니다. 저희 테마파크 이런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을 아니라 훨씬 버전의 카트 라이더 게임입니다. 세 번째는 테마파크 안에 룰이 기구리 없고 진짜 카트 라이더 게임입니다. 여기에서는 용어 제한입니다. 저희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기준 비슷한 카트 공간의 종기별을 찾았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도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을 발표를 끝났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